시장이 뭐, 뭐 어떻게 변한다는 것보다도 이게 시장이 어떤 변곡점 계기가 딱 되면은 시장 특징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변하겠다, 변하겠다, 변하겠다. 그다음에 그 유견점 근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수치도 이제 근데 그것을 뭐 정확하게 뭐 8월 달 터진다, 9월 달 터진다, 뭐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안 팀장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안 팀장 예상이 안 틀렸으면은 앞으로 빠르면 뭐 이번 3분기 뭐 좀 늦을 수도 있겠고 어떤 변곡점이 오는 것은 거의 저는 확실히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서 지금 3분의 1을 모두 다 현금화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 보면은 지금 한 2달간 계속 이런 시장이 전환이 되고 있는 딱 가는 종목만 가죠. 예. 테마들도 반짝하다가 꺼지고 반짝하다가 꺼지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개인들이 예, 큰 자금으로 대규모로 단기로 시장에 열광한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한번 부딪히다 손실 보면 빼지고 예.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그 투자금 손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단기에 여러분 뭐 초전도체라도 좋고 뭐 2차 전지 뭐 폐배터리도 좋고 예. 근데 여러분 진정한 투자자시라시면은 제가 이런 테마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상승장일 때는 테마들도 또 진짜 잘 가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드리는 거 단기에 그런 테마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중장기로 시장을 지배하면서 예.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로 통한 기술 성장주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야들은 여러분 만약에 꼭 내가 투자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런 이상한 뭐 초전도체라든가 아마 예. 저희는 단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뭐랄까요? 예. 그렇죠. 시장이 확실히 그게 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테마주들 안 팀장은 이제 수도 없이 뭐 수백 번 수천 번 봐가지고 이제 딱 보면은 뭐 냄새가 나요 이제는 시장 형태가. 그래서 저는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좋다. 이튿날 방송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AI 벤처는 시장을 지배력을 아직도 역시 가져가고 있다는 거. 물론 이게 가장 화두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계속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도 지금 AI의 그런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려고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8월 24일 날에 네이버 하이퍼 클로바 X가 출범이 됐어요. 예, 뭐 반응은 뭐 예, 뭐 예, 그걸 뭐 좀 좋다는 그런 시작은 됐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챗 GPT하고 클로바 X는 하이퍼 클로바 X는 지금 사업 단계가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퍼 클로바 X는 이제 그 테스트 하면서도 본격적인 이제 사업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 되는 사업으로 이제 그 방방곳곳에 이제 뭐라 할까요? 예. 이제 침투하면서 이게 이제 사업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죠. 챗 GPT는 아직 사업화 전략이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보기는 아주 물론 기술이 상당히 우량한데 그러니까 그것으로 아직 뭐 본격적인 큰 사업을 해서 뭐 돈을 번다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플랫폼은 여러 군데서 다 이렇게 지금 그 출범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업 구조가 어떻게 무엇이 돈 되는 사업인지 이걸 이제 구별해 가면서 우리가 투자 방향을 정하면 된다. 이는 소프트웨어 방면에서 그럼 하드 방면에서 뭐가 있냐? AI 반도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의 그 이제 GPU가 아주 그 시장을 지배력을 갖다 보니까 여러분 GPU 하나 갖다가 그 슈퍼 반도체 디텔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죠? GPU는 그 엔비디아 GPU는 그 중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고 그 주위에 HBM 같은 메모리에 고대용 메모리를 장착해서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그 역할을 처리를 같이 해주면서 그것을 뭐로 깝니까? FCBGA에 딱 장착해가지고 정착한 거예요. 2.5D, 3D까지 이제 앞으로 발전한단 말이죠. 이 단계가.
그로 인해서 이제 GPU, 그 중간에다가 GPU 달면은 GPU고,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대체할 GPU가 뭐가 나면 NPU가 나와요. 우리나라 펠리스들이 만듭니다, 그것. 대량 양산 시기가 2025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술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일찍이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 추정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요, 워낙 개인의 단기로 막 오늘 치고 내일 말, 그걸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뭐라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차피 안 팀장 이런 얘기하도 여러분 투자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안 팀장이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이런 투자가, 그 규모 투자가 제가 한 2번 성공했어요. 처음에 JNK 히트를, JLK를 투자해가지고 지금 800% 넘게 수익 냈어요. 800%. 그래서 우리 VIP 회원들은 한 사람당 그냥 집 하나씩 다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진행 중인데, 역시 그 AI 반도체에 관련 제가 너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마이너스 3, 40%인데 저는 너무 즐거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종목 내가 5,000원 샀어. 나는 5만 원 이상 본다고 10만 원까지 보고 있어. 5천에서 3천 원 떨어졌어. 마이너스 40%잖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이겁니다. 아무 종목나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시장의 앞으로 여러분 솔직히 잘 보면은 이 진짜 여러분 잘 고심하셔야 돼요. AI 에러가 왜서 이렇게 주가가 가는지를, 이게 한 분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2010년도 초반 그때 아이폰이 금방 나왔을 때 모바일 게임이 이랬어요. 모바일 게임이. 그리고 뭐 그때만 보더라도 뭐 종목이 거의 뭐패 10%가 막 한 10배씩 가고 주가가 막 20 몇 배씩 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제약 바이오가 그래서, 예. 그리고 2000년 중반에 와서 그 클라우딩 같은 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갔어요. 그러니까 항상 시대의 변화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어떤 기술이 정착해 가면서 초기에 2, 3년 내에, 예, 새로운 기술 개발들이 이런 흐름이 나타나요. 이게 뭐 단순히 뭐 AI가 너무 좋다 뭐 그게 아니고 기술 혁명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초기에 기술 혁명이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 무한한 가치를 주는 거예요. 처음 나타났으니까 좋은 건 알아. 굳이 좋은 건 알아. 시장 규모 도대체 얼마 큰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죽자를 사서 사는 거예요.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루니, 뷰너, JNK 히트, 딥노이드 아직도 가고 있죠. 저도 참 놀랐습니다. 예. 솔직히 저도 JLK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37,000원 부분에서 1차 매도를 하고 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더 간다고 보고 있단 말이죠. 시장 캐파가 이제 막 10배 좀 넘게 갔잖아요. 제 생각에는 더 갈 것 같아요. 제 경험대로. 그러니까 제가 얼마 수익 냈다고 그런 걸 자랑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주요하게는 이 AI하고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A로란 것이 붙어 있죠. 그럼 다음에 AI 다음에 또 뭐가 붙겠습니까? 뭐가 붙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또 한번 기록적인 수익 한번 내봅시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 치고는 안 팀장이 수익 최고 많이 낸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수익 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글쎄요. 뭐 있으면은 그분이 더 대단하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수익보다도 여러분 시장의 지금 변화를 읽고 가시라고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AI 뒤에 뭐 어떤 기술이 붙어가지고 이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 지금 가장 중요하죠. 지금 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붙는 것은 지금 뭐냐면 AI 신약이에요. AI A료하고 AI 신약은 또 틀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자, AI A료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예요. AI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뭡니까 유전체를 통해 가지고 신약 개발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에 그게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라 말이죠. 예. 그래서 AI A료하고 AI 신약 개발은 다른 분야입니다. 예. 근데 AI 신약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 지금 상장하는 벤처 기업에서 제가 한 2-3개 보고 있어요. 아직 투자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시장 흐름은 좀 더 지켜보려고요. 가격도 좀 너무 높고 해서,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이버 클로바 X가, 하이퍼 클로바 X가 어떤 기술을 가장 먼저 선도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글로벌 형태로 보면은 챗 GPT가 2가지를 선보였단 말이죠.
처음에는 AI 의료, AI 헬스케어 하나 선보였고 또 하나는 AI 비서를 선보한 바가 있어요. 근데 아직 하이퍼클로바 X는 AI 의료 비서에 관련 서비스는 아직 어떤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자연 언어 처리해가지고 그 자연 언어 지금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AI가 뭡니까? 그 입력을 하잖아요, 타자를. 그렇죠? 예. 비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말을 직접 말로 통해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우리의 말을 정확하게 받아주는 이런 연습이란 말이죠. 그것은 아직도 어떤 한 단계가 아직 기술이 좀 그게 지금 진행 단계인데, 근데 그걸 개발하는 벤처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제가 계속 추종해 보고 있어요. 예. 투자 기회가 있을런지. 만약에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투자주의. 근데 이게 만약에 초기에 출범이 된다면 반드시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모빌리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자동차. 자동차.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에서 벤처 기술에 가장 투자 많이 하고 있는 그룹은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혜성 회장은 저는 참 존경한 회장님이에요. 뭐라 할까요? 선견이 있다 할까? 미래 기술 개발 문화, 미래 기술에 대한 미래적인 문화 기술 개발의 벤처에 진짜 아낌없이 벤처 기업 사내 벤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예. 그런 기업들이 이제 나중에 기술이 성숙도가 되면 개별적으로 성장하도록 길을 또 털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아, 삼성도 지금까지 그런 걸 못했던 걸, 삼성도. 어쨌든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을 이제 막 캡처하다 보면은 기업들이 하나 둘씩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요, 여러분, 언제 어떤 시기 계기가 돼가지고 움직일 거. 뭐 싸다고 막 산다거나 그것은 아니에요. 일단 쭉 지켜보가면서 시장 분위기를 이게 털털 털면서. 근데 일단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바도 있어가지고 아마 여러분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냐면은 현 기업은 DRB 동의를 한번 파트만 봐도 참 획적이죠. 식을 막 수십 년 막 하다 보면은 파트만 봐도 대충 감이 와. 감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DRB 동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 산업하고 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비중이 높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DRB 동일 같은 경우는 고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이게 산업용이 60%고 자동차용이 27%예요. 각종 산업 각각 분야에 그냥 고무하고 연관되어 있는 제품은 다 만들어요. 그 중에서 한 100분의 30은 이제 자동차용, 자동차 중에서도 그 이제 불살기나 그런 거 이제 그 건설 중장비에 들어가는 제품을 대부분 야네가 만들고 있어요. 야네. 근데 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고무 제품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인해 가지고 그 이제 180불 이상까지 올랐던 거예요. 올해가 얼마나 130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0%, 27% 떨어진 거예요, 올해가. 그러니까 거기 2분기부터 실적이 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천연고무 원재료가 가격 떨어지니까 제품 가격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니까 이게 이제 영업 마진이 훨씬 많이 증가된 거죠. 이게 또 어디에서 역할을 많이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게 좀 미국의 건설 업체하고 또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자세히 말 안 드릴게요. 말하면 그냥 말만 길어지니까. 어쨌든 수요는 많다. 수요도 많다. 특히 건설 중장비가 요즘에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제가 이전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특히 올해가 2차 전지 때문에 그 이제 건설이란다. 광산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뭐 튀르크리 재건이라든가 중국 내에도 인프라 건설 또 시작하기 꿈틀하기 시작.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지금 특히 동부 쪽으로 공장 건설이 엄청 한참 투자해야 돼요. IRA 법안 때문에. 그래서 건설 중장비가 엄청나게 지금 시장의 예상 밖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중 자세히 뭐 이게 고무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자, 1차적으로 해서 지금 DRB 동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주당 수익이 80원 나오는데 올해 2분기가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1,060원 나왔어요. 이게 몇 배입니까? 몇백 배 아니라 엄청 좋아진 거예요. 영업 마진이 훨씬 많이 늘어났으니까. 작년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전환이 되고 6.3%. 이 안에 주당 순 자산이 2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채도 89%. 배당은 얼마 안 줘요. 더욱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 유동 주식수가 20.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일대 갑자기 실적이 좋아질 때 이게 일회성인가 지속성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진짜가 볼 때는 일회성이 있을 때도 많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기업이 실적 발표할 때 보면은 영업 중단, 영업 이익이 이거 그거 뭐라 합니까? 어떤 일회성 뭐 이게 양도성 자산 같은 거 매도를 했다든가 어떤 뭐 자회사를 뭐 매각했다든가 일회성 그런 실적으로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다 지속성인가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 앞으로 미래 주가 향방을 어떤 각도로 봐야 할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런 주가가 반대해서 시장에서 장기 동안 크게 시세를 안 내면서도 사람들이 잘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주가가 엄청 싸야 된다. 그리고 기간 조정 엄청 길어지면서 바닥에서 치고 오르면서 물량이 증가되는 이런 현상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지금 이런 4-5가지 현상이 보이면은 이런 개별 실적주는 앞으로 상승 흐름이 가능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금융시장 변곡점이 왔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금융시장 그런 그 파동 때문에 주가 흐름을 가로막는다면은 어쩌면은 좀 중기로 투자해야 하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전방 산업은 실적이 아주 좋아요. 근데 금융시장의 이런 변곡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정상이다만 그러면 좀 중장기를 갖고 가셔도 너무나 좋아지는 사업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는 너무 크게 투자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당 수익이 1,060원이에요. 주당 순자산은 2만이고 주가는 얼마예요? 5,300원. 싸도 너무 어이없이 싸죠. 예. 기관들이 요미치 정신없이 바닥을 투자해 보셔도 너무나 좋다. 자, 실적 개별 기업이에요. 이게 반드시 실적 개별 어닝 서프라이즈 개별 특징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개별 특징이 뭐냐면은 불경기에도 지속적인 영업 마진이 성장하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는 뜻을 내포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기업의 앞으로 실적 흐름에 따른 통상 이런 기업들은 뭐 어쨌든 어떤 테마 계기가 또 같이 붙어주면은 이면 주가 흐름은 진짜 상당히 재미있게 변할 수 예상 밖으로 단기에 크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테마는 모르죠, 저도. 어쨌든 예, 기업 내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좋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는 다 중장비들하고 좀 연관되어 있어요. 두 번째 기업은 누구냐면 한국. 그렇죠. 한국도 중장비 관련 이제 건설 중장비 부품 기업이에요. 자, 아까 고무 제품 7.6% 나왔죠. 야네가 작년에 주당 수익이 700원이에요. 올해 2분기까지 얼마 나면 주당 수익 720원 나왔어요. 주당 순자산 8,2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12.5%. 예. 부채가 20%고 야네는 또 배당을 좀 짭짤하게 줍니다. 220원 줘요. 대략 보면 주당 배당 그게 이제 한 30% 정도 되네요. 유동성이 39고, 예, 충남에 위치해 있는 건설 중장비 업체, 홍구. 너무 나이스죠? 근데 여러분, 중장비 이야기 나와서 그러는데, 그럼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뭐 이런 광산 개발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공장 건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하고, 그럼 앞으로는 또 뭐가 있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중국 내 인프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건설 업체들은요, 경기하고 크게 연관 없어요. 오히려 불경기라면은 이런 사업들이 더욱 이제 정부에서 재정 투자하면 인프라를 하니까 시장 환경이 더욱 좋아질 수가 있어요. 불경기라더라.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어떤 환경 때문에 경기를 역행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좀 어떻게 보장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전력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력 기업. 그리고 오늘 전력 기업 사실은 전력 기업들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무수히 말씀드렸다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의 장비 수요가 엄청납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도 거기 앞으로 어느 순간 되면은 어떤 테마가 한번 엮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언젠지 저도 모르죠. 조금 사납고 기다려 보세요. 예. 지난번에 전선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트로테크가 너무 좋은 거. 예? 먼저 하세요. 8,000원 아래에서는 매집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츠로 테크는 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그 됐습니다. 아무튼 8,000원 이하 매집해놓고 좀 대응해 보셔도 좋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의외로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시냐면은 진짜 예상 밖이었는데 실적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자, 오늘은 뭐 테마하고 막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히팅 밸브, 히팅 밸브. 제가 아직 여기 어디서 그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거는 시장 조사는 아직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팅 밸브 그룹들 다 보면 실적이 다 엄청 좋아요. 예. 다 실적이 엄청나다. 가장 우리 개인 투자가 좀 투자하기 좋은 거, 그 중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 개인 투자가 좀 투자하기 좋은 기업은 화성 밸브. 밸브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건설 인프라가 시작하면은 전력, 철도, 수력, 그리고 그리고 아무튼 여러 인프라에서는 전력 피팅 밸브 다 필요하죠. 조선소유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날 겁니다, 앞으로. 이것도 건설 인프라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때 좀 매집해 두고, 이거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좀 사두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성 밸브 같은 경우 지난해 주당 수익이 290원이고 올해가 350원 나왔어요. 2분기까지 주당 순자산이 8,0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14%. 작년에는 4%. 와, 완전히 끙충 뛰버렸죠. 제가 피팅 밸브 시장 조사는 아직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 지금 시장 발표 제가 여러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실적이 다 이렇게 엄청나게. 그럼 이런 것은 뭐냐면은 시장의 어떤 변화가 이 산업 내에 어떤 큰 사업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프라 관련해서 제가 또 오늘 핵심 중에서 핵심 하나, 개별 인프라면서도 또 우리 정부하고 지금 정부가 가장 골머리 아프는 사업하고 직접 연관한 게 크게 실적을 돌파할 수 있는 한 종목을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딱 개별입니다. 거기 어디냐면은 자, 이 종목만 설명해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일테크노스도 좀 유심 있게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이겁니다. 자, 우선 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자, 제일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규모로 큰 데크플라이트 관련 기업이에요. 데크플라이트 뭔지 알죠? 건설 골조를 만드는. 작년에 주당 수익이 1,200원이었었고요. 올해 2분기가 얼마나 면 1,600원 나왔어요. 엄청나죠? 예, 주당 순자산이 11,000원이고 영업이익률이 뭡니까? 그, 건설 중장비보다 훨씬 높아요. 14.8%, 예, 15% 나왔어요. 영업이익. 부채는 좀 있어요. 121이고 배당은 뭐 한 50은 주네요. 주나 마나. 유동성이 47밖에 안 돼요. 근데 현재 주가는 9,000원이다. 오케이. 실적으로도 이렇게 놀라만 합니다. 실적 하나 말고 그럼 두 가지 또 제가 테마를 말씀드릴게요. 네, 테마라면 테마고 뭐 어쨌든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 GS건설이 건설공단의 뭡니까 순살 아파트 철근을 이제 빼가지고 막 건설해가지고 GS건설 10개월 영업 정지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건설 업체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 그거죠. 건설 골조를 든든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철근 수요가 많이 나타날 거니까 이런 데크플라이트가 앞으로 건설 업계에 한번 크게 훈풍을 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건설을 아파트를 든든하게 못 지면은 정부에서 또 크게 당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건설 업체들의 데크플라이트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하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나는 데크플라이트 중에서 과거에 어떤 사업을 또 한 적이 있냐면 원전 건설할 때 밑바닥에 하이테크라는 그런 기술 공조가 있어요. 건설하는 거. 이게 야네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각 지방에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을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수주를 많이 할 것이고 앞으로도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이제 재건할 때
원전 시장을 또 한번 그거 할 거야, 안 할까? 설마 석탄 발전소를 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원전 발전소를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또 그만큼 지금 경제적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수주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정부의 1년에 사전에 이제 채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쨌든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원전 산업을 상당히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뭐 최근에는 또 추가 원전 건설하겠다는 그런 보도도 좀 나오고 하고 해요. 올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요 원전 수주 공고가 하반기가 예정되어 있어요. 대규모로. 올해 원전 수요, 원전 시장 수요 그가 한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8천억 전에도 수주가 이제 루마니아 원전 수요도 입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2000년 후반부터 하반기까지 전체적으로 한 8천억 정도. 그래서 여러 빗을 테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원전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수요가 정부의 정책 말미암아 실적도 좋고 하니까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제일 테크노스는 실적 외에 정부와 연관된 사업들이 이 두 가지가 또 있어요. 근데 저는 역시 아직 그 말이에요. 제가 방송하지 않는 이유는 좋은 기업들 많기는 한데 주가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시장의 상도덕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어떤 변곡점이 왔을 때는 공포가 같이 휩싸였기 때문에 시장에 좀 그런 금융 리스크가 좀 변동폭을 많이 조작하는 거. 그래서 제대로 갈 기업들도 못 가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금액으로 한번 투자를 시도하셔서, 아무튼 지금은 장기 투자할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역량 있게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아직 발각되지 못한 거, 아직 눈도 못 쳐주는 거, 이런 기업들 발굴해가지고 여러분 대중들하고 같이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건 제일 세상에 바보 같은 투자. 제발, 제발. 전도체, 뭐 2차 전지, 뭐 그리고 뭐 배터리, 아무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거는 절대 투자하지 마시기를 한 팀장 말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주식 투자 세계에서 진짜 제대로 잘 투자하는 사람들은 절대 TV 안 뜬다는 거. 절대 안 나와. 그리고 TV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도 걔네 반대로 투자해야, 반대로 투자하면 오히려 성공 투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 뭐 지금 투자하면 좀 많이 단기에 큰 수익 낸다는 것은 좀 그렇고, 시장이 일단 지금은 어떤 변곡점의 변화가 한번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디서 무엇을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크게 성공할 것이냐, 그때 쪽집기로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부분 현금화하고 있다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몇 개 기업들은 중장기 적으로 특히 AI 분야에서는 앞으로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매집한 지 한 반년 됐나? 어쨌든 앞으로 2, 3년 더 투자할 테고, 제 그 말이에요. 5천 투자했는데 3천까지 떨어졌다. 보통 사람들의 투자 개념들은 이게 하락하면 마이너스 40%잖아요. 와, 진짜 마음 아파. 1,000만 떨어지는데 400만 손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5천은 3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미래에 뭘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회 문화를 개변시킬 수 있는 기술 파급력을 가져올 것인지, 그런 기업인지, 이걸 발굴해내서 5천에서 3천 떨어지다 너무 감사합니다. 2천 떨어진다? 그러면 내 진짜 막말해서 집은 못 팔고 자동차 팔아서도 더 사고 싶다. 이렇게 기업의 미래에 그런 이런 창조하는 기술들이 이만큼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의 원화라 생각하시고, 이게 사실은 어렵지가 않아요. 시장에 다 공개되어 있는 거.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워낙 중장기니까 해보지도 않았었고, 하라면 또 못하고. 여러분 부자들은 뭔가 달라야 돼요. 왜서 부자겠어요? 쉽게 도달하면 다 부자 되지. 쉽지 않으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존경스러운 거예요. 절대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저는 세 가지 뚝심을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의 주식 금융가를 호칭하는 사람들 힐틀 틀어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참 여러 번 투자 성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투자 개념이 그 마음 깊이, 투자 기회는 대단하게 되는 데, 그냥 99%가 안 된다 할 때는 나는 1%잖아요. 나는 된다 하고 투자해야 돼.
시장에 대한 이런 분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투자 심리는 침착하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 투심. 그러니까 시내가 확실하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분할해서 아는 길도 물으라 가라 했잖아요. 우리 옛말 사람들처럼. 시장은 한 번에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확정 지어도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뭔 말이에요? 분할 매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투자 수익은 뚝심 있게. 여러분, 시장의 주가 흐르는 방향이 한번 털면은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올랐다 내렸다 가고 올랐다 내렸다 가고. 여러분 워낙 올랐다 떨어지다 손절 올랐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아무리 투자도 수익 못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투자 방향을 잘 설정한 이런 방향을 틀었으면은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야 된다는 거. 올랐다 떨어지다 계속 들고 가라는 거예요. 제게 히트 제가 1월 2일에 투자해서 지금 8월 30일이죠. 아직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8개월 됐죠. 8개월 됐어요. 아직도 들고 있다니까. 아직도. 제 최장 기간 투자 기간은 3년 넘게 투자한 적도 있어요. 그 기업은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통상 한 1년, 2년씩은 투자합니다. 올해는 AI 시장이 이렇게 덜출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6월, 7월 달부터 또 새로운 AI 시장에 진입해서 지금 또 계속 매집, 지금 2차 매집 또 들어갔어요. 비중을 늘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아무튼 규모 좀 됩니다. 매집에 들어갔고 어쨌든 이 시장의 변화 흐름은 저는 예,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얼마 많이 벌겠다는 그 냉정심을 버리시고 시장에 이런 기술의 변화를 빨리 읽으세요. 빨리 읽고 빨리 진입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 수익을 나타나는 거예요. AI는 제가 그랬었잖아요. 한 배, 두 배가 아니라니까요. 한 배, 두 배가 아니에요. 10배, 20배씩 이제 바라보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99%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저는 그게 1%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패기가 없으면 저런 투자 수익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여러분 나는 몇백만 밖에 없어. 난 수억 벌고 싶어. 어떻게? 어떻게? 로또 사세요 그러면. 로또 당첨 안 되지? 그럼 뭐. 그러면은 여러분 다 몇백이라도 AI에 좀 진짜 좋은 기업을 하나 발굴해가지고 한번 투자 시도해보는 건 어때요? 사놓고 6개월 안 갈 수도 있어. 1년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일단 가면은 많이 가요. 그러려면은 이 수십 개 이런 벤처 기업 중에서 가장 희망 있는 벤처 기업을 발굴해내. 그러려면은 그게 관련한 상당한 지식과 노하우와 시장에 대한 관찰과 투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찾아냈다 할지언정 투자하는 것도 문제예요. 뭐가? 대담하게. 과연 본인이 살 수 있는 몇백만 원, 몇백만 원도 손 떨어서 못 사신다면 주식하지 마세요. 예.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5천부터 시작이니까 판단하시고 침착하게 5천이라도 제가 한 번에 5천 사는 게 아닙니다. 2, 3천씩, 2, 3천씩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집합니다. 이번에는 좀 규모를 늘려서 1억씩 매집했어요. 처음에는 3천, 2천, 2천 투자하고 그다음에 또 5천 해서 아무튼 AI로 인해서 저희 회원들은 무궁무진한 부를 이제 쌓는 거죠. 그 1억을 매집 예정이에요. 아직 1억은 매집한 게 아니라 5천은 지금 편집을 됐고 매집이 들어갔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뚝심 있게 이게 이제 바닥 치고 이제 공시가 되면 시장 상황 때문에 가잖아요. 그럼 계속 들고 있어야 돼요. 오르면서 떨어지면 들고 있고 오르면 떨어지면 들고. 그러려면은 개인은 아니 개인이랑 저도 개인이긴 한데 근데 이런 투자는 꼭 누가 리더를 해줘야 돼요.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혼자는 잘 한번 해봅시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이런 변곡점이기 때문에 저는 방송하고 싶지가 않아요. 계속 말씀드려도 제가 투자하는 방향은 중장기로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게 있고 두 번째 시장 변곡점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제가 섣부르게 많은 것을 여러분께 투자하려고 또 종목을 많이 들이면은 누구도 또 안 팀장 한마디 말로 확 또 많이 살까봐 그게 또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먼저 제가 오늘 투자할 종목들은 설명드렸다만 분명한 것은 저는 투자 방향만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투자 전략은 본인이 정리하셔야 돼요. 얼마 가격이야, 얼마에 매집하고 어디 분할 매집, 어디까지 돌갈 것이냐. 그는 본인 선택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팀장이 종목 투자하겠다고 결단하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좀 시도해보세요. 이번에 3분기는 뭔가 시장에 좀 갸름합니다. 수치로도 계속 보여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항상 갑자기 확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꼭 뭐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안 한다만 아무튼 예, 아는 길도 물어가라. 예, 좀 조심스럽게 예, 한 3분의 2는 현금화해 두시고 한 3분의 1만 투자하세요. 근데 진짜 안 팀장의 운 좋게 내가 적중해가지고 금융 위기가 터진다면은 저는 여러분 나중에 진짜 그러면 주식시장 2,000포인트 이하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진짜 여러분께서 현금 쌓아둔 거 그거는 진짜 여러분 이제 1승 1대에 큰 돈 되는 이제 진짜 든든한 이제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여러분 안 팀장 엄청나게 고마워. 어쨌든 지금 시장 여러 환경을 판단했을 때는 우로보다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면은 90% 사람의 선택을 반대로 투자하시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투자하잖아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거기 뭐예요? 역발상. 자,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투자를 하시고 절대 단기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욕심내서 투자하지 마시기를.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그렇습니다. 거액으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분 투자금만 잘 보존하면은 언제든지 투자 기회가 많아요. 이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누구 돈 많이 벌을 때. 그럼 나도 저거가 마을에 막 갑자기 막 1위 억씩 땡겨가지고 막 들어가 단타해. 그러면은 한 달로 못 가 1위 다 없어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 1위 없애기는 진짜 쉬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한 달에 300씩 벌여가지고 1억 모을라 해보세요. 여러분. 힘들어 죽습니다. 죽어요. 몇 년 모아도 1억 못 모읍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는 진짜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아셨죠? 투자 경험이 없으시면 절대 주식시장 함부로 들어. 여러분 생각, 안 팀장 돈 그래 많이 벌을 때 나도 기회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얼마 대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어쨌든 시장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갖춰야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야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힘내시고 제가 오늘 투자한 종목들은 좀 적은 금액으로 한번 투자를 시도해서 좀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자,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